105페이지 1-1번 문제. 다음 정사각뿔의 전개도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cm, 그리고 10cm, 그리고 10cm가 되겠습니다.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의 넓이 구해보면 정사각형이죠. 가로 10, 세로 10을 곱해서 넓이는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2른이 2, 4, 8 곱해주면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이 다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넓이가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구했으니까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을 4번 더하니까 40 곱하기 4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5번의 넓이 100을 구해보면 160 플러스 100이 되어서 정답은 26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는 아래에 있는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5 곱하기 5를 해서 넓이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넓이는 옆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5 곱하기 높이 6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약분하면 2른이 2, 3은 6이 되고 3과 5를 곱해주면 15가 되죠. 15가 옆면에 있는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되니까 15 곱하기 4를 하면 옆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6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 플러스 60이 되어서 정답은 8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원뿔의 전개도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 5cm, 그리고 모선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죠. 12cm.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원의 둘레는 2πr인데 반지름이 5니까 10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해놓고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1번 넓이 구하고 2번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5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해서 구할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파이가 되죠. 그러면 약분하면 2른이 260이 곱해주면 6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구했으니까 두 수를 더해서 건널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5파이 플러스 60파이를 해주면 정답은 8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이 원이니까 원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이 r 제곱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16파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옆넓이는 부채꼴이 되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πr에서 반지름의 길이 4cm가 되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8π가 되겠습니다. 이 8π는
옆면 1번이 밑면이고 2번이 옆면이라면 이번 옆면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되죠.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6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8파이를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해주면 2는 2, 2, 3은 6 곱하면 24파이가 되겠습니다. 넓이니까 모두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널비는 1번과 2번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16파이 플러스 24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4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3-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불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면의 넓이, 밑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가로 4 곱하기 세로 4를 해서 밑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불의 높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불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기둥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밑면의 넓이 16 곱하기 높이 5를 하면 각 기둥의 부피가 나오죠. 각 기둥의 부피 8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데 각불의 부피는 각 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불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80이 되어서 정답은 3분의 80 세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는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3cm니까 파이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서 밑넓이는 9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뿔의 높이는 4cm가 되죠. 자, 이제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4를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6파이가 되어서 약분을 해주면 3일은 3, 3이 6이 되어서 정답은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각기둥과 각불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5 곱하기 6을 한 값에 곱하기 8을 해서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8이 되어서 부피는 24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불의 부피는 각기둥과 밑면이 똑같죠. 높이도 똑같죠. 그럴 경우에는 각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해서 각불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240을 해보면 약분을 하면 3일은 3, 3, 8, 24가 되어서 각불의 부피는 8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기둥과 각불의 부피의 비는 240대 80이 되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80으로 약분을 해보면 80 곱하기 3, 80 곱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3대 1이 되겠습니다. 4-2번 아래 그림과 같이 원기둥과 원뿔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원기둥의 부피는 먼저 밑면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을 해주면 밑면의 넓이 9파이가 되죠. 이제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9를 하면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81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뿔의 부피는 앞에 있는 원기둥과 밑면이 똑같죠. 반지름이 똑같고 그리고 원뿔과 원기둥이 높이도 똑같을 때에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을 곱해서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81이 되어서 약분해주면 3일은 3이 되고 3, 2, 6, 3, 7, 21이 되어서 원뿔의 부피는 27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 기둥과 원뿔의 부피의 비는 81파이 대 27, 27파이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27파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7파이 곱하기 3이 되고 27파이 곱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3대 1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5-1번 문제. 다음 원뿔대의 전개도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의 반지름 3cm, 큰 원의 반지름 6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cm, 여기도 8cm가 되죠. 다음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아래에서 2파이 곱하기 3을 하면 여기는 6파이가 되죠. 다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의 둘레 구해보면 2파이 곱하기 6이 되어서 곱해주면 12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놓은 다음에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은 원의 넓이, 2번 큰 원의 넓이. 자, 다음 세 번째 넓이, 옆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 큰 부채꼴의 넓이를 다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3cm인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9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서 반지름이 6이 되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어서 66, 36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16이 되죠. 곱하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12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8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6파이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는 2, 2, 8, 16, 8 곱하기 11을 하면 8이 16, 8일은 8, 96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2는 2, 2, 4, 8 곱해주면 24파이가 되어서 3번 옆면의 넓이는 7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을 다 구했으니까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파이 플러스 36파이 플러스 72파이가 되겠습니다. 9 플러스 36파이를 하면 45파이가 되죠. 그리고 45파이 플러스 72파이를 하면 정답은 117파이, 그리고 건널비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작은 밑면의 넓이, 위에 있는 원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4cm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1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큰 밑면의 넓이, 아래에 있는 큰 원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인데 반지름이 12가 되니까 12의 제곱이 되어서 144 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옆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은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아래에서 반지름이 12가 되니까 곱해주면 24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4cm니까 2파이 곱하기 4를 해서 8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원과 작은 원의 둘레는 각각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부채꼴의 넓이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는 10과 5를 다 더한 값이 큰 부채꼴 반지름 되죠. 15 곱하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4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는 5cm가 되죠.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8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주면 2른이 2 곱하기 12가 되어서 15 곱하기 12를 해주면은 30과 15가 되어서 1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파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도 약분을 해주면 2른이 248이 되고 곱해주면 20파이가 되어서 옆넓이는 16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면의 넓이 2개와 옆넓이를 구했으니까 겉넓이는 모두 다 더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파이 플러스 144파이 플러스 160파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6파이와 144파이를 더해주면 160파이가 되죠. 그리고 160파이와 160파이를 더해주면 정답은 32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불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르기 전에 큰 각불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르기 전에 큰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 구해야 되겠죠. 밑면을 보면 가로 10, 세로 10이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10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큰 각기둥의 높이는 6과 4를 더해서 10이 되죠. 이렇게 하면 큰 각기둥의 부피 1000이 되죠. 1000이 되는데 각불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각불의 부피는 3분의 1에다가 1000을 곱해서 자르기 전에 큰 각불의 부피는 3분의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잘린 작은 각불의 부피를 구하려면 먼저 잘린 작은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을 보면 가로사, 세로사,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4 곱하기 4가 되고 각 기둥의 높이도 4cm가 되니까 4를 곱해서 각 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를 하면 16이 되고 16 곱하기 4를 하면 64가 되죠. 자, 이것은 잘린 작은 각기둥의 부피가 되는데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잘린 작은 각불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린 작은 각불의 부피는 3분의 6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불대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전 각불의 부피에서 3분의 1000에서 잘린 작은 각불의 부피를 빼면 각불대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보면 3분의 936이 되죠. 그러면 약분을 해서 3 곱하기 1, 그리고 3, 3은 9, 3, 1은 3, 3이 6이 되어서 각불대의 부피는 312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르기 전에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먼저 자르기 전에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하는데 밑면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6cm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으로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원기둥의 높이 6cm 플러스 3cm가 되니까 9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자르기 전에 큰 원기둥의 부피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의 부피가 되죠. 그래서 원기둥의 3분의 1을 곱해주면 자르기 전 큰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3, 1은 3, 3, 3은 9, 그리고 36과 3을 곱해주면 3, 6, 18, 3, 3은 9가 되어서 10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잘린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잘린 작은 원 기둥의 부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 구해야 되겠죠.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인데 반지름이 2cm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원기둥의 높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잘린 작은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데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죠. 3끼리 약분이 되고, 그래서 잘린 작은 원뿔의 부피는 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뿔대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전에 큰 원뿔의 부피 108파이 마이너스 잘린 작은 원뿔의 부피 4파이를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4번, 5번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정사각형이죠. 가로사, 세로사를 곱해서 넓이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같은 도형이죠. 도형 하나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밑변 4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는 2, 2는 4가 되어서 곱해주면 넓이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넓이 다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플러스 옆넓이는 10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6 플러스 40이 되어서 정답은 5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번 밑면의 넓이,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해서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면은 정사각형이죠. 가로 8 곱하기 세로 8을 해서 넓이 64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부터 5번까지는 같은 모양의 삼각형이죠. 한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 8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주면 1은 2, 2, 4, 8 곱해주면 7, 4, 28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더해서 정사각뿔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 플러스 28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4 플러스 28 곱하기 4는 48, 32, 428이 되어서 11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7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번 원의 넓이와 2번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7의 제곱이 되어서 77, 49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반지름 7이 되어서 원의 둘레는 14파이가 되고 이 14파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2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14파이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1은 2, 2, 6, 12, 6 곱하기 14를 하면 6, 4, 24, 6, 1은 6이 되어서 8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이제 1번과 2번을 구했으니까 더해서 원뿔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파이 플러스 84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133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번 밑면의 넓이와 2번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어서 66, 36파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옆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반지름 6을 해서 원의 둘레는 12파이가 되고 이 12파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15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12파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 2, 6, 12 곱해주면 90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과 2번을 구했으니까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파이 플러스 90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12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에 전개도를 그리고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부채꼴을 그려주고 원을 그려주면 전개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원뿔의 모선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4cm가 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r에서 반지름이 4cm이니까 원의 둘레는 8파이가 되고 이 8파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이기도 하겠습니다. 8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중심각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원의 둘레 구해봐야 되겠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에서 반지름이 12가 되어서 이 값은 24파이가 되겠습니다. 24파이 원의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를 해주면 부채꼴 호의 길이가 나오는데 그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서 x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12 곱하기 2가 되고 12 곱하기 30이 되죠. 또 한 번 약분을 해주면 2 곱하기 1이 되고 2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x파이는 1분의 8파이가 되죠. 대각선끼리 곱해서 x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파이는 15 곱하기 8이니까 8, 5, 40, 8일은 8이 되어서 12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파이분의 120파이가 되어서 파이를 약분시키고 나면 120이 되죠.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을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키면 원뿔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생기고 밑면은 원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6cm가 되겠죠. 그리고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10cm가 되고 이것은 부채꼴의 반지름 10cm가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x로 두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2파이 곱하기 6이 되어서 12파이가 되죠. 이 12파이가 원의 둘레이기도 하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중심각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데 반지름이 10이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을 해주면 부채꼴이 포함되어 있는 원의 둘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를 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10 곱하기 1, 10 곱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18이 되어서 18분의 x파이는 1분의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각선 길이 곱해서 x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파이는 18 곱하기 12를 해주면은 먼저 36이 되고 18이 되어서 2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파이는 216파이가 되고 x값은 파이분의 216파이가 되어서 파이끼리 약분을 해주면 x는 216이 되죠.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216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위쪽 부분을 막은 다음에 회전을 시키게 되면 원 기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만큼을 표현해 보면 원뿔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만큼이 속이 비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면은 비어있기 때문에 뚫려있기 때문에 건널비 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옆면을 구해야 되겠죠.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옆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비어있는 쪽 면에 원뿔 모양을 잘라서 전개도를 그려보면 부채꼴의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3번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주어서 1번, 2번, 3번 더해서 회전체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이 5cm니까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을 해주면 25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세로의 길이는 12cm가 되는데 가로의 길이 알 수 없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원의 둘레를 구해보면 2파이 곱하기 반지름 5를 해서 둘레의 길이 10파이가 되죠.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도 10파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넓이는 10파이 곱하기 12가 되어서 120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13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리고 원 기둥이었을 때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미리 구해 놓았죠.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0파이를 해주면 약분이 되죠. 1은이 2, 5, 10이 되고 곱해주면 65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다 구했으니까 더해서 회전체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파이 플러스 120파이 플러스 65파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둘을 더해주면 145파이가 되죠. 145파이 플러스 65파이를 해주면 정답은 210파이가 되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키면 원뿔대가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전개도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전개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널비를 구할 때 작은 원의 넓이 1번,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의 넓이를 구해주고,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었죠?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주었습니다.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3번 옆면의 넓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번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3cm가 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 9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원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6cm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어서 36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반지름 6을 해서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반지름 3이 되어서 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큰 부채꼴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큰 부채꼴에서 반지름은 5 플러스 5가 되어서 10이 되죠.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의 넓이 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5cm가 되죠.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6파이 곱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먼저 약분을 해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5가 되고 60파이가 되죠. 큰 부채꼴의 넓이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약분을 하면 2는 2, 2, 3은 6이 되고 곱해주면 5, 3, 15파이가 되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15파이를 하면 4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을 구했으니까 다 더해서 회전체 원뿔대의 건널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파이 플러스 36파이 플러스 45파이가 되겠습니다. 9파이와 36파이를 더하면 45파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45파이와 45파이를 더해주면 정답은 90파이가 되고 단위는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와 G와 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삼각형 BCD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죠. 밑변 6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약분을 해주면 1은 2, 2, 3은 6이 되고 6 곱하기 3을 하면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CG의 길이는 정육면체니까 6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색칠한 부분에 부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뿔이 되죠. 그러면 밑면을 BCD로 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 18 곱하기 높이 6을 해주면 먼저 삼각 기둥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계산해주면 68, 48, 6일은 6이 되어서 10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삼각 기둥의 부피가 되죠. 이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108을 해주면 약분이 되어서 3일은 3, 3, 3은 9, 3, 6, 18이 되어서 색칠한 삼각뿔의 부피는 36 세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잘라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잘라낸 입체 도형은 삼각뿔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각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밑면이 삼각형이죠. 밑변은 전체 10에서 5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전체 10cm에서 4cm가 들어갔기 때문에 높이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밑변인 삼각형의 넓이 나오겠습니다. 약분해보면 2, 1은 2, 2, 3은 6이 되고 곱하면 15제곱cm가 되겠습니다. 이 밑면의 넓이 15 곱하기 높이는 전체 10에서 5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 높이도 5cm가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5를 하면 잘라낸 입체 도형 중에서 우선 삼각 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보면 5, 25, 5, 1은 5가 되어서 75 세제곱cm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75에 3분의 1을 곱해서 삼각뿔의 부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1은 3이 되고 3, 2, 6, 3, 5, 15가 되어서 잘라낸 입체 도형인 삼각뿔의 부피는 25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잘라낸 입체 도형 삼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부피, 밑면의 넓이는 가로 10 곱하기 세로 10 그리고 높이 10을 해서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00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100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75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 색칠한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회전을 해보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 생기겠죠.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원뿔 모양의 공간이 비어있게 됩니다. 색칠해져 있는 부분만큼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속에 비어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빼주면 회전체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은 먼저 밑면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을 해주면 원의 넓이 나오죠. 곱하기 높이 3 더하기 3을 해서 6을 해주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원뿔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 1은 3, 3이 6이 되고 4의 제곱은 16이 되죠. 16 곱하기 2를 하면 3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비어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원 기둥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는 똑같죠.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 16파이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구할 때 작은 원기둥은 높이가 3cm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죠.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원뿔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약분을 해주고 나면 16파이가 작은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제 큰 원뿔의 부피와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했으니까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서 회전체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파이 마이너스 16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16파이가 되고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키면 원뿔대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빨간색 칠을 해서 큰 원뿔 부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란색 칠한 부분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서 회전체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큰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의 넓이, 밑면인 원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8cm니까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높이 4 더하기 4가 되어서 8이 되죠. 이렇게 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큰 원뿔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원뿔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인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서 반지름 4가 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높이는 4cm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은 원 기둥의 부피가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은 작은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8의 제곱 곱하기 8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제곱은 64가 되는데 여기에 8을 곱해주면 8, 4, 32, 8, 6, 48이 되어서 512가 되죠. 그리고 4의 제곱은 16이 되는데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4, 6, 24, 그리고 4, 1은 4 더해주면 64가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512파이 마이너스 3분의 64파이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분의 448파이가 되죠. 그리고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